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이 너무 빠르게 오른 나머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미넌스 역시 또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알트들이 막 이렇게 막 가다가 이런 애들도 좀 오르긴 하지만, 글쎄요, 좀 많이 그쵸, 좀 숨을 고르는 그런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너무 빨리 오르면 안 된다는 게 좀 이런 거거든요. 여기다 이러다가 갑자기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이다가 또 이렇게 이제 가서 그죠? 확 떨어져 버리면 이것도 낙하가 진짜 수직 낙하 급으로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뚫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더 갔다가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낮아질 거니까 그때 한 번에 뚫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봉으로도 한 이 정도에서 이번 주에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요 이동평균선들은 올라탄다는 전제하에 캔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 3주나 혹은 4주 정도 뒤에는 이 이동평균선들이 좀 모일 거거든요. 그때 그냥 이렇게 뚫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국장도 좋고, 그다음에 뭐 금도 장난 아니고, 은도 좋고, 뭐 나스닥도 나쁘지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쨌든 어느 정도 주춤한 시기에 갑자기 코인이 미친 듯이 달리면 이 자금들이 몰려와서 마지막 피날레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만들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일단 얘 나름대로 힘을 계속 모아야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 힘이 탄력이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량을 넘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동안 못 올랐던 것들을 마음껏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넓게 이렇게 차트를 보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라인과 그 다음에 요 라인이 이어지는 요 자리들, 여기에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빠지지 않는 선에서 힘을 모았다가 한 번의 돌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업비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런 소식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거래소를 이번에 좀 뭐 막는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죠? 막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외 거래소를 어플로 쓰는 사람들은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PC에 생소하고 오히려 어플에 친숙한 사람들 요즘 조금씩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너무 오래 되다 보니.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되면 상승장이 온다 했을 때 김프가 좀 낄 여지가 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진짜 김프가 이전처럼 막 2017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업비트에 저희 대부분 일단 업비트 할 거니까, 업비트나 뭐 빗썸 이런 데들에 이제 좀 있는 코인들 중에서 좀 괜찮은 코인들 만약에 내가 매집을 할 거다 하면은 뭐 그런 것들은 전략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다만 항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놈이 좀 버텨주면서 한 번에 올라가면은 추세 반전을 일으킬 만한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빠르게 계속 반등을 해서 이런 것처럼 저항을 맞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우려 사항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2022년에 요거까지 반등 치다가 이제 루나 맞고 막 난리 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얘가 어쨌든 이 빠른 반등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횡보하는 상황을 통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이게 만들고, 그거를 요런 식으로 강력하게 뚫어주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여기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장대양봉 이렇게 있죠. 여기 장대양봉,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대양봉 이렇게 뚫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빠르다. 이렇게 되면 조금 속도 조절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 이외의 자산시장에 너무 순항이라 배가 아프고 조급하고 그런 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맞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기다린 만큼 빛을 보려면, 결국 코스피가 그랬듯이 코스피도 엄청난 박스권에 있다가 국장하면 바보다라는 소리 듣다가 이제 국장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으니까, 그런 것처럼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어쨌든 길게 보면 여기가 박스권이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근데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형적인 고점에서 나오는 신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니 여기는 힘을 모아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아야만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잘 이해를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어떤 전략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맞다는 거, 지금은. 그렇게 보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요 이유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힘을 좀 모으고 있으니,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좋았던 게 뭐냐면 이 검정색 선 있죠. 이게 이제 99주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제 99주 가격의 평균인 거죠. 그러니까 요 이동 평균선을 어쨌든 몸통으로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도를 8주를 지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준 다음에 올라간다 하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돼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나스닥이며 금이며 뭐 국내 주식이며 은이며 뭐 부동산이며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내가 배가 더 아프겠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어쨌든 코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횡보만 했는데도 이 수건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 이걸 물량을 매집을 한 다음에 한 번에 올렸을 때는 이렇게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량을 그냥 던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매수하는 과정은 이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의심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걸 어쨌든 생돈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이 조금 더 필요해요. 힘이 더 모이려면 여기서 머무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빠르게 올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아 이거 빨리 올려서 털려고 하는 거구나,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약세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몇몇 이런 사람들은 그 강세장이 아직 안 왔다, 이제 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거를 고래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트파이넥스에서 롱 물량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조금씩 꺾이고 있다는 거. 자, 2025년에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쭉 꺾이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 이전에도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꺾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랐죠. 그것처럼 지금 어쨌든 조금씩 꺾이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힘을 조금만 더 모은 다음에 가면 훨씬 좋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의 월별 활동 유질 그래프에서 신규 그룹이 급격히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첫 번째는 손바뀜인데요. 이게 고점에서 이런 게 나오면 물량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코인을 한 사람들이에게 올드 투자자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더리움, 여기 이더리움이니까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던지면 손바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규 그룹이 급격히 증가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개념으로. 하나는 좋은 쪽의 손바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매집을 하기 위한 손바뀜.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헐레버떡 이거 가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 근데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상황을 보면 1번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때도 보면 저점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는 건 맞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올려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추격 매수할 때도 이런 게 튀긴 튄다. 근데 이게 엄청 튀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거래소 및 지갑 앱 차단 관련해서 시사점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iOS가 적용된 아이폰의 경우는 이전과 같이 앱을 신규 다운로드 받거나 업데이트하는 건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거 아이폰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안드로이드가 문제인 거예요. 안드로이드. 그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우리는 좀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이 회복이 되느냐가 주요 변곡점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과연 회복에 실패하면 일시적인 반등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러니까 저항대를 뚫는 행위라고 해야 될게요. 행위. 요거를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너무 빨라요, 솔직히. 너무 가파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 좋은 캔들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뚫는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리고 여기를 강하게 뚫은 다음에 안 떨어지는 거.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거. 그런 게 보통 좋은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뚫을 거면 진짜 미친 듯이 한 방에 뚫어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돼요. 뚫을 거면.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뚫으려면 여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정도의 시간을 얘도 여기서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이 금과 주식, 채권 대비 상관관계가 낮고 그래서 고수익 자산이다라고는 하는데 전혀 요즘 보면 맞지 않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처럼 그런 상황이 한번 와줬으면 좋겠긴 합니다. 물론 우리 코인러 모두의 바람이긴 합니다만 너무 안 오르긴 했어요. 짜증날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긴 했거든요. 어쨌든 이 상황을 잘 넘어간다면 다시 우리에게 좋은 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